자, 시작합시다. 몇 번을 보시냐면 우선 먼저 15번을 좀 해봅시다. 좀 약간 달라지는 그게 있나? 약간 생각이 좀 달라지는 그게 있나? 한번 해봅시다. 15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클리닉지는 그 보다 보니까 전에 배웠던 것도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그거랑 같이 좀 했으니까 앞에 거는 최대한 해보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만약에 못 풀겠으면은 우선 그 주간지 풀고 있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대한 앞에 한 7개? 8개 정도는 좀 같이 좀 해보고 고치고 가면 좀 실력 느는 데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꼭 그건 다 물어보시고 저한테 그 고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같이 봅시다. 자, 그러니까 기하적인 해석 방법이 뭐라는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식으로만 신나게 가면 좀 못 풀긴 해. 근데 식으로 가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식하고 이쪽은 그래프가 좀 보완 관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한쪽에만 몰빵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석을 좀 잘 하자 이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fx가 이렇게 된다잖아. fx 이퀄 마이너스 x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4x 제곱 빼기 3x입니다. 4x 제곱 빼기 3x 이거래. 그러면은 아마 여기까지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냐면 미분했겠지. 여기 3이 보이니까 f 프라임 x가 되고 마이너스 3x 제곱이고요. 플러스 8x 빼기 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겠지 뭐 이렇게. 그럼 이제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7 더하기 24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서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6이라고 쓰면서 어머나?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흉악하게 생겼지? 라고 하고 약간 이 직선의 방정식 하나 구하고 얼굴 기축한 네가 풀어라 약간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 딴 건 모르겠는데 이거랑 이거의 비율 있잖아.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선의 발이 그냥 대놓고 준 거야. 이렇게 줬는데 그러면 여기가 3K라고 하면 여기는 K가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렇잖아. 근데 내가 기울기를 본다고 했을 때 기울기는 비율이야. 기울기는 비율로서 자 x의 증가량 분의 뭐의 증가량이죠? y의 증가량이죠. 그럼 내가 얘를 무슨 치라고 주면? h라고 주면 그쵸? 그럼 여기 분의 여기라고 했을 때 k 분의 마이너스 h라고 한 게 지금 여기서 이쪽 기울기가 무슨 플러스 6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6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뭐라는 거죠? 6이라는 거죠. 그 문자가 오지게 많으니까 모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얘는 무슨 통이에요? 공통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몇 k분의 h가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그럼 중요한 건 몇 분의 1이 곱해졌다는 얘기죠? 3분의 1이요. 그럼 여기 3분의 1 곱하는데 이쪽은 이게 마이너스가 사라졌으니까 이쪽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좀 약간 얻어낼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오케이? 돼요? 이게 약간 기하적인 어떤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요즘 좀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할 수 있어야 그림으로 뭔가를 좀 파악하면서 그래프하고 식이 약간 좀 넘나드는 얘는 식을 쓰기도 하면서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기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뭔가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뭐냐면
이거 미분한 게 2 되는 거 찾으면 끝날 거란 얘기예요. 이거 미분한 거 2 되는 거. 그럼 그렇게 되는 뭐를 구하라는 얘기냐면 그냥 A 값들의 곱 구하래. 그럼 이거 2차인데 두 개 나오겠지. 그러니까 곱을 구하라고 하겠죠. 그러면 3x 제곱. 이쪽은 마이너스 8x가 되고 플러스 5 이퀄 0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근의 곱이니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근계수를 쓰시면 3분의 5가 나올 거란 얘기죠. 근데 그게 끝이란 얘기야. 그래서 5번이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기울기라고 하는 건 비율이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볼래요? 지금 얘가 2007년 거잖아. 근데 이거 넘겨보면 23번 있죠. 23번 결국 그것도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맥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온 김에 한번 풀어봅시다. 23번 풀어보세요. 이번에 19번 문제거든요. 3월달 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완벽히 똑같은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결국은 비슷한 맥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23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봅시다. 이 정도까지 풀어주시면 뭐 3점이기도 한데 이게 많이 틀렸더라고 보니까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어떻게 문제를 볼 수 있냐. 어쨌든 쓸 수 있는 거 얘가 0,2니까 얘가 이제 0,2다라는 거 쓰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럼 이쪽에서 파란색의 기울기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기울기, 파란색의 기울기. 이게 x가 0일 때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거 미분에서 0 대입하면 1차항 계수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좀 기억하면 좋을 거야. 그래서 이쪽의 기울기는 a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기울기가 a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만큼을 모르니까 뭐 물음표로 주세요. 그럼 그 물음표 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럼 그게 뭐냐면 a다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내가 원하는 물음표라고 하는 건 얘는 마이너스 a분의 2가 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어쨌든 a는 음수일 거고
그럼 얘가 양수가 돼야지 될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쪽의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2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야. 기울기.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보는 거지. 식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얘는 그림도 같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대놓고 2라고 주어졌으니까 2라고 있겠지. 이렇게 썰어 내리세요. 이거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이야기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 당연히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보이니까 이거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미분하면 y''이고요. 3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5x 플러스 a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쪽의 기울기마저도 내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기울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x 대신에 2만 대입하면 되니까 기울기를 구할 거면 2 대입하니까 12 마이너스 10 플러스 a다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는 뭐냐면 a 플러스 2다 이렇게 기울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 그리고 여기는 그리고 절편이 나왔고 그러면은 나는 얘를 가지고 뭘 할까라고 봤더니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얘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자, 이만큼의 증가량분의 이만큼의 증가량이 비율이고 그게 기울기인데 그게 a 플러스 2라고 나온 거잖아. 그럼 등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다시 말하면? 그런 거 아니니? 그죠? 그러면 뭐야 이거? 그냥 여기서 얘를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2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다음 높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만큼 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 되니까 8 빼기 10 플러스 2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공교롭게도 이만큼은 지금 보니까 어차피 얘가 다 이거 날라가니까 여기는 2a만 있다. 2a. 그러면은 이쪽에 y 좌표가 지금 2a니까 2a. 그러면은 길이를 가지고 따지면 이쪽은 뭐냐면 마이너스 2a가 길이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관계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울기가 a 플러스 2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2 빼기 2분의 이쪽은 마이너스 2a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는 얘가 뭐냐면 그냥 a 플러스 2다라고 쓰시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돼요? 오케이. 그죠? 요거 3점이다 얘들아. 자 3점짜리예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은 식이 좀 귀찮아졌어요. 되게 좀 짜증나가지고 하여튼 그래. 그럼 이제 여기 부호 바꾸면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이쪽도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 분수식의 어떤 형태가 좀 복잡할 때 분수식의 특징은 같은 걸 곱했을 때 값이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a를 곱하고 여기다 a를 곱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똑같거든요. 0만 아니면. 그러면 이렇게 두면 여기는 2a 플러스 2다라고 둘 수가 있고요. 이거 분해는 2a 제곱이니까 2를 싹 날리면 이렇게 우리가 바꿔줄 수 있고 그놈이 a 플러스 2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이제 a 제곱 이퀄 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2다라고 두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a 값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죠. 돼요? 그래서 a가 구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a가 구해지면 우리가 f2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럼 결국은 f2의 값이라는 건 뭐냐면 f2는 여기다 2를 대입한 거니까 얼마니? 8. 잠깐, 마이너스 2잖아 그냥. 이거 마이너스 2a니까 2a니까 그냥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뭐냐면 몇 배니? 60배니까 얘는 이게 120a고 120a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끝날 거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a값 구해주시면 이제 끝날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것도 다 비슷해요.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23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즘에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뭐 다음 시간에 비율관계 같은 거 배우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것보다 약간 실제로 식을 이렇게 세워서 문제를 풀 수 있나 해석할 수 있나 그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연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렇죠? 자, 표정이 또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중요한 것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얘는 시험에 나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어떻게든 시험에 나옵니다. 접선의 응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오늘 두 가지를 다 할 겁니다. 아마 보통 5번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끔 6번이 나와요. 가끔. 그러니까 보통 5번, 가끔 6번이야. 그러니까 5번이 무조건 거의 나올 건데 얘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응용이야. 접선의 응용으로 갈 거고요. 얘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문제에서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이나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무조건 접선이라면 무조건 접선의 의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냐면 보통 거의 비슷한 형태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모의고사 때도 아마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적분에 나왔었거든요. 그 표현이. 그러니까 표현을 잘 보시라는 얘기야. 보통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아마 얘는 근데 그게 있다? 어떤 거냐면 접선의 응용은 여기 접선의 응용 밑에 보면 네모칸 있죠? 거기 보면 고정된 성분이야. 고정된 성분. 보통 얘가 두 점이에요. 이게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자 이거 하고 이거와 and 자 곡선 위의 점이야. 곡선 위의 점 사이 관계. 그러니까 두 점과 곡선 위의 점 사이 관계야. 두 점과 곡선 위의 점. 두 점과.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곡선 위에 두 점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곡선 밖에 두 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꼭 제발. 그러니까 다른 것 기억 못해도 이건 무조건 기억하시면 한 문제를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어떻게든 맞출 거야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안 나올 수가 없거든 거의.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이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어차피 그럼 이렇게 두 점이 나오면 무조건 얘랑 얘 사이에 이쯤 어딘가 점을 가지고 봤을 때 이 삼각형 혹은 저 삼각형 혹은 이 삼각형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한다는 얘기야. 돼요? 얘는 이게 내부 곡선 위의 점이면 그러니까 여기 고정된 성분이 곡선 위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곡선 밖에 곡선 밖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시다. 그럼 곡선 위에 있는 건 얘는 뭐냐면 넓이의 최대값이죠. 최대. 그러겠지. 왜냐면 이렇게 있으면 넓이가 작으니까 제일 큰 거 이쯤 어딘가 어디 있을 건데 얘를 찾으라는 이야기고요. 곡선 밖에 있으면 이쪽은 얘는 이렇게 됩니다. 넓이의 최소값이죠. 넓이의 최소값. 넓이의 최소값이. 근데 아마 보통 이게 나올 거야. 보통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그려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형태가 있고요. 여기 위에 점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면 얘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러면 넓이가 가장 클 거면 뭐가 지금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밑변이 고정돼 있거든요. 높이가 제일 크면 되는 거 아니야? 높이 제일 클 거면 깜찍하게 이게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하고 마지막에 접하는 거야. 이때 수직거리가 제일 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돼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무슨 선의 응용이다? 접선의 응용이야. 돼요? 접선의 응용. 무조건 접선이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 나온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제발 기억해 주세요. 제발. 어떻게든 강조를 할게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쪽은 뭐냐면 선분과 고정된 선분과 기울기가 같은 제발 접선을 구해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 저 가져가야 돼요. 이거 두 개. 가져가야 됩니다. 됐어요? 거의 무조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반드시 이게 뭐 그냥 고정된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중간에 어떻게 되는 그런 상황도 되게 무조건 많이 있을 거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약간 얘는 떨어진 거리라고 봐요.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얘는 넓이도 마찬가지겠지만 떨어진 거리를 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바깥쪽에 이렇게 두 점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삼각형이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더 커져. 그러니까 가장 작을 거면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 게 가다가 이렇게 접할 때가 처음으로 만나는 거고요. 이때 넓이가 가장 뭐냐면 높이가 제일 작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돼요? 이쪽은 이 선분과 기울기가 같은 접선만 구하면 끝날 거예요. 얘는 만약에 오늘 거 뭐 다 졸든 뭐하든 상관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상관없진 않다. 화이팅! 자, 참으면 안 돼 얘들아? 자, 이거 그래서 얘는 나온다니까 진짜. 이번에 시험에 생각해보세요. 안 나오면 열 몇 대면 좀 약간 아플 것 같은데 그죠? 자, 근데 아마 거의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아마 최소한 우리가 1년 동안 모의고사를 본다고 치면 그 중에 80% 이상 나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그래서 이 표현은 꼭 알고 계세요. 무조건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두 점, 고정된 선분입니다. 고정된 선분. 아니면 직선이 나오는데 어쨌든 두 점이 기준일 거야. 밑변이 고정이 돼 있어야 돼. 뭔가 고정이야. 고정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얘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 오늘 정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겁나 쉬운 게 있어요. 진짜. 미친 듯이 쉬워요. 자, 18번 있죠. 이게 그때 당시에 19번이면 준킬러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21번, 20번쯤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엄청 어려웠던 문제거든요. 자, 근데 18번 보면 닫힌 구간 0부터 이 문제 보고 열받는 게 내가 이거 애들한테 그냥 이거 알려주면서 그냥 이거 그 기울기 똑같은 거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 풀었단 말이야. 근데 다른 애들은 그냥 열심히 뭐 써서 풀었나 봐. 그래서 이거 보고 니네 이거 어떻게 풀었냐고 물어봤더니 찍었다 그랬대. 선생님 잘해줘. 이게 그 문제예요. 너무 슬퍼. 봐봐. 여기 지금 곡선 y는 fx 18번 보세요. 곡선 y는 fx와 직선 y는 x의 교점 중 원점 O가 아닌 점을 A라고 하고 점 P가 원점으로부터 A까지 곡선 fx를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거죠.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고 지금 얘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y는 x고 이렇게 O하고 A가 있고요. 그럼 이 사이를 움직일 때 여기 어딘가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거 뭐야 OAP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점 P의 x좌표 이게 P래요. x좌표가 2분의 1이 돼. 돼요? 모든 걸 다 알려준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걸 그대로 올리다 이렇게 접할 때의 x값이 몇 분의 1이라는 얘기야?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돼요? 그럼 내가 얘를 fx라고 했을 때 이게 말하고 있는 건 f 프라임 몇 분의 1을 주어진 거야? 2분의 1이 주어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여기 있는 직선의 기울기랑 뭐 할 거란 얘기야? 같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야. 돼요? 오케이? 그냥 이 끝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구하는 거야? A값 구하래며. 그럼 이거 미분해서 1 된다고.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뭐예요? 이거 전개하면 ax 곱하기 x 빼기 2의 전체 제곱이 fx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f'x가 한 번씩 미분하면 되니까 a 쓰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면 그냥 이거 밖으로 빼시면 돼요. 2라고 쓰고 ax 곱하기 x 마이너스 2고요. 그럼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한 값이 뭐냐면 그냥 1이 나온다라고 쓰면 a 값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 아니까 그 내신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나와 무조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되고요. 그게 이제 16번 같은 거 있죠. 발전이 된 거지.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 대충 이거라고 쓰면 직선 사이 거리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인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도 기울기가 뭐인 걸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야. 1인 걸 찾으면 끝날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쵸?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 곡선을 fx라고 두면 결국은 f'A가 1이 되는 A 값을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라는 얘기. 그럼 뭐 기울기 1 되는 거니까 미분하면 x제곱이니까 여기 x제곱 이거 f'x가 x제곱이니까 1 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x는 1일 때 라고 쓰시면 되겠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x가 그럼 1이니까 그럼 여기는 보통 얘는 1, 얼마니? 여기 1,3분의 1 더하기 3분의 10이니까 3분의 10이면 4가 되는 거죠. 이게 A고 이게 B로 끝인 거야 그냥. 이 문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못하면 아예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풀면 그냥 바로 풀려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 17번도 자이 같은 거 애들 되게 질문했던 게 되게 많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17번 같은 경우도 되게 공교롭게도 A하고 B하고 C를 천천히 살펴보면 기울기가 2야. 그래서 그 17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이 있고요. 그 다음에 4,4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하면 일직선 위에 그 기울기 있습니다. 이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럼 그래프가 지금 뭐 이렇게 존재한대.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있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내려갔다 올라가겠죠. 이렇게 내려가서 올라가는데 그럼 이렇게 간다고 쳤을 때 그럼 여기에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됐대. 그럼 사각형 넓이가 여기 어딘가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여기 어딘가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건데 그럼 삼각형 넓이 두 개가 각각 무슨 대가 되면 돼요? 최대가 되면 되겠죠. 그럼 이 기울기 2라 그랬죠. 그럼 여기도 기울기 모면서 접하는 게 있어요. 돼요? 여기도 기울기 모면서 접하는 게 있어요. 이면서 접하는 게 있다고요.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미분해서 뭐 되는 거 찾으라는 얘기야. 2 되는 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돼요? 이것도 x좌표 곱이니까 이것도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돼요? 이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가 나온다. 엄청나게 얘는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이 표현이. 그래서 얘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기억에 아마 뭐였더라? 28번이었나? 그 미적분 이번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넓이가 최대값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얘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삼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 이런 거. 그리고 그 어떤 그 선분과 곡선 위의 점 사이의 거리야. 선분과 곡선의 점 사이가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게 접선의 응용이에요. 그래서 걔는 무조건 선분이랑 그 기울기가 같은 접선을 구하면 끝이고 얘는 엄청나게 볼 거란 얘기야. 돼요? 알겠죠? 아마 기억이 얼핏 있을 걸. 진짜 이렇게 보면 다 풀리나? 예.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서 보시면 그냥 다 풀리니까 그렇게 좀 약간 적용을 좀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거의 오늘 한 문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뒤로 좀 넘어볼래요? 법선의 응용. 법선의 응용. 자, 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애들이 한 번 보면 알아. 한 번 보면 아는데 법선의 응용은 얘보다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게 좀 줄거든요. 나올 수 있는 그게 좀 주는데 나오면 거의 무조건 틀리니까 얘는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애매한 걸 좀 정해드릴게요. 자, 얘는 법선의 응용이고요. 그러니까 법선이라는 말은 용어는 기억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나온 적이 없거든. 교과서에 없는 용어야. 그리고 중국말이라 가지고 중국어라서 약간 그거랑 좀 달라. 약간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걸 써놨거든요. 법선은 여기 보면 네모칸 보면 접점을 지나고 접선의 새벽에 만든 거거든 이거. 미안해요. 쓸데없는 걸 써놨어. 법규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미안해. 자, 직접 구하라는 것보다는 원과 함께 나와서 우리를 빡치게 한대. 이때 접선과 반지름은 수직이다. 그러니까 이게 원에서 되게 중요한 특징인데 원이 이렇게 있으면 으가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얘가 접선이고요. 이게 중심이면 여기서 반지름하고 접선 무조건 수직이야. 이걸 이용할 거야. 얘를 이용할 거고요. 자, 법선은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딱 돼 있으면 접선이 이렇게 있어. 접선이. 그럼 이게 접점이 있을 거면 얘랑 수직인 거 이렇게. 수직. 이렇게 수직인 거. 그러니까 얘가 법선입니다. 이게 접선입니다. 얘가 접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보는 거긴 한데 이거를 구하라고 나오잖아? 그럼 수능이 망한 거예요. 나올 리가 없어요. 미쳤냐? 이걸 왜 구하라고 나와? 안 나올 거니까. 이건 구하라고 안 나올 거고요. 나오면 얘는 반드시 FEAT 반드시까지는 아닌데 FEAT 약간 원과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원과 밀접한 연관이야. 원과. 그럼 얘는 뭐냐면 이쪽은 약간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은 고정된 한 점이야. 고정된 한 점이야. 한 점. 한 점과 곡선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죠. 최소값.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의 차이점, 접선과의 차이점은 고정된 몇 개 점이었죠? 2점이요. 그래서 무슨 분이 생겼다? 선분이 생겼어. 그럼 밑편이 일정했던 거잖아. 근데 이쪽은 그게 아니라 고정된 몇 개 점이에요. 한 점이에요. 돼요? 나올 수 있어. 이것도 나올 수 있는데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고. 그러니까 기억하시라니까. 기억하면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밖에 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뜬금없이 여기 어떤 점이 있는데 얘랑 거리가 가장 짧은 걸 구하래. 거리가 가장 짧은 거 구하래. 그럼 뜬금없이 나오면 애들이 뜬금없이 틀리거든요.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건데 보면 얘가 뭐 A, B다라고 하면 얘 모른다니까? 이거를 T, 무슨 T야? FT야. 얘도 문두도 X입니다. 문자를 두는 걸 줄여야지 말라는 얘기야. 진짜야 그냥 이게. 그렇게 돼요. 자, 그럼 얘를 이렇게 썼을 때 간단해진다. 이게 뭐냐면 얘를 기준으로 가장 짧아야 돼. 이 점 간의 거리가 제일 짧을 거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예요. 원을 그리다 보면 혹시 한 공포증 있는 친구 없죠? 그죠? 자, 이렇게 원을 그리다 보면 어머나!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접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접할 때. 이때가 가장 짧은 거리입니다. 근데 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얘랑 같이 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접선하고 여기서 이쪽하고는 뭐냐면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돼요? 그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 식을 못 그리면 못 틀려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어려워. 근데 여기의 기울기를 구하는 건 이미 우리가 문자를 뒀기 때문에 무슨 프라임 t냐면 f 프라임 t고요. 그렇잖아? 여기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 t니까 이거 하고 그다음 여기에는 2점 하고요. 2점이 나왔으니까 얘네 둘 사이 뭐냐면 평균 변화인 거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평변 이퀄 순변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많이 쓰이는 거죠. 얘를 기억하시면 돼요. 접선할 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이 여기는 뭐냐면 t 마이너스 ai 평변하고 순변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를 내는 거죠. 왜냐면 수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t 빼기 a 분의 ft 마이너스 b죠. b 이렇게 되고
곱하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f 프라임 t가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요 식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아마 나오면 많이 틀릴 거예요. 나오면. 근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19번은 솔직히 그냥 너무 쉬워. 얘는 그냥 하시면 돼요. 이거 뭐 딱히 그거 해서 1과 접선 수직이니까 f 프라임 1만 구해가지고 뭐 하면 되고 얘는 뭐 상관없는데 20번 같은 경우를 한번 풀어볼래요. 20번? 20번 한번 풀어보세요. 20번 기기. 이거 29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도 아마 이게 한 2번? 12번쯤은 될 거야. 12, 13분쯤. 그래서 이런 정도는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한번 풀어보세요. 20번. 이거 하고 좀 쉴게요. 이거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그 평균값 정리랑 노래 정리하는데 이것도 시험에 기니디 문제로 되게 잘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 좀 정리하고 앞에 거 사이값 정리를 하는 거 그거 한 다음에 아마 그러면 한 3시 반쯤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부터 클리닉체 하고 다 된 사람은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 약간 좀 부족한 시간이 된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 오늘은 좀 하고 아마 뭐지? 좀 시간 나중 지나면 따로 이제 질문 조교를 좀 받을 예정이라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좀 질문하기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자. 20번. 별게 없어요. 내가 아직도 기억해. 이때도 고3 애들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풀어라고 했는데 내가 되게 슬퍼했거든요. 이거 뭔가 이걸 얘기했지만 아라고 하고 이걸 잘 적용을 잘 못하긴 하더라고. 근데 원이랑 연관되는 게 나왔다. 그러면 약간 좀 의심을 해요. 원. 그리고 고정된 한 점이다. 그러니까 접선의 응용은 약간 삼각형 넓이가 나오니까 은근히 되거든요. 그건 대비가 되거든. 삼각형 넓이가 나왔을 때 그때 최대초수 나오면 거의 접선이라고 보면 돼. 거의 90% 이상. 그거라고 보면 되는데 법선 같은 경우는 사실 법선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야. 이렇게 고정된 한 점과 곡선 위의 점 사이 거리 최소값이고 대놓고에는 원이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그때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우리가 없는 원을 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직도 기억나. 선생님 왜 갑자기 무리함수가 시험에 나오는 거죠?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2차 함수, 역함수가 무리함수인 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특마지 않잖아. 고1이 언제야, 그죠? 이틀 전에 뭐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죠? 이틀 전에 뭐 먹었는지 기억나요? 안 나잖아, 그치? 근데 2년 전에 한 거 어떻게 기억나, 그치? 안 난단 말이야. 그럼 이걸 해야 되나요? 아니요? 필요 없어. 그럼 이것만 가지고 가면 돼. 그러면 봐봐. 원의 넓이가 얘에 의해 2등분 된다는 건 이건 혹시 알 수 있겠니? 무슨 식이? 중심. 얘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원은 되게 딱 굉장히 그 시메트릭이잖아. 되게 좌우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건 반드시 뭐냐면 여기 위에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럼 얘가 뭐냐면 이거랑 무슨 함수죠? 역함수잖아. y는 뭐에 대한 대칭이죠? x랑 대칭이죠. 당연히 원의 중심도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을 거야.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니? 돼요? 근데 그게 동시에 여기 위에도 있어야 되니까 무슨 점을 구해주는 게 1단계야. 교점을 구하는 게 1단계겠죠. 그럼 여기서 이거 이렇게 넘기면 x 이퀄 6이고 선생님 y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슬퍼지는 거야. 아 이러면서 그죠? 그치? 역함수 할 때 맨날 그거잖아. 너 x는 구했는데 y는 어떻게 구해요? 아니 y는 x 위에 있잖아. x랑 y랑 뭐 한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요. 알겠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 생각보다 문제를 풀 때 내가 그때 그 친구가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뭐 했냐면 되게 미스터리였어. 걔가 그때 언제였더라? 코로나 때인가? 이 문제 질문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까지 코로나라서 수능이 한번 2번인가 미뤄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2번인가? 너네 수능 미뤄지면 무슨 기분일 것 같아요? 그죠? 아까 별 생각 없죠, 그죠? 자, 근데 수능이 2번 미뤄졌는데 그게 한 번 미뤄질 때까지 그 사인 30도 있잖아. 이거를 직각삼각형을 그려가지고 풀었던 애가 있어요. 진짜. 그리고 근해 공식 있잖아.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을 그 짝수 공식 있잖아. 짝수 공식. 이거를 안 외웠던 친구가 있었어요. 어차피 하나만 알면 되지 않나요? 라는 그런 논리였거든요. 그런 애가 있었는데 걔가 2번 미뤄지니까 이제 그때 외운 거지 이때. 그래서 아마 그때 처음 외워가지고 갔을 거야. 그죠? 근데 내가 걔를 1학년 때부터 가르쳐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물론 나는 가르쳤지만 지가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근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한 개 틀렸거든 수학을. 그죠? 약간 희망이 생기지 않니? 내가 이걸 모르고도 한 개 틀릴 수 있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거야 진짜. 물론 그 친구 문과긴 했어. 우리 그때는 약간 문과 수학이긴 했는데 여튼간 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물어봤던 건데 그러니까 이거 무리할 필요 없다고. 그러면 얘랑 해가지고 x가 6이니까 6,6이라고 주어진 거거든요. 그렇잖아? 그럼 생각해보면 그냥 여기서 접하는데 알아 몰라? 모른다니까요? 모르면 근데 창피하다 이제 도저히 못쓰겠다. 또는 못쓰겠다. 문자를 두는 걸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럼 자 봐봐. 굳이 내가 이거 알지도 모르는 거 이거 원방 구해가지고 그거 하지 말고 어차피 여기 이게 있으니까 하나를 모르니까 t라고 두는 거지. 그러면 t제곱 플러스 뭐가 될까? 3이 될까?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런다고 뭐 이상한 것도 더 주지 말고 그냥 여기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뭐냐면 접선이 생기고 접선이랑 여기서 이쪽에 있는 반지름하고 이쪽은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게 중요한 거죠. 법선의 응용이니까 법선 수직이야. 이거는 수직과 연관된 거니까 약간 원과 약간 연관되는 거고 이런 거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자만 둬도 어느 정도 생각이 든다는 얘기야 진짜. 그래서 문자를 두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쪽은 이거 평변은 t 빼기 6분의 t제곱 플러스 3에서 6 빼니까 t제곱 빼기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쪽의 순간 변화율은 여기는 그냥 2t가 될 거야. 2t 이거 그냥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걸 곱한 게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2t 3승 빼기 6t가 되고요. 이거 이퀄 넘기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6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2t 3승이 되고 마이너스 5t가 되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6이 0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2 집어넣네. 2 집어넣으면 되겠네. 2 집어넣으니까 이쪽은 16 빼기 10 빼기 6이니까 0이 되니까 이쪽은 그냥 자신있게 2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2, 7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거요.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하래요? 원시의 넓이래. 그럼 넓이니까 반지름만 구하면 되고요. 그럼 이만큼의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x값 차의 제곱 더하기 y값 차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16에 1의 제곱 1이니까 얘는 루트 17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이는 17파이가 된다가 되고 정답은 1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배운 게 접선을 구하고요. 접선의 응용과 법선의 응용을 배운 거고 접선의 응용은 삼각형의 넓이랑 연관이 될 거니까 그거는 되게 많이 보일 거고요. 근데 단 법선의 응용은 나오면 생각보다 잘 모르는데 얘의 포커스는 접선은 고정된 두 점이었고요. 그래서 선분이 고정되어 있는 거고 법선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고정된 한 점이야. 바깥에 한 점. 바깥에 한 점이 있고 복선 위의 점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반지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럼 이때 이쪽은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 이렇게 접하는 거 하고 이렇게 접선하고 이렇게 되면 얘가 수직이 될 거니까 기울기의 곱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알아두시면 진짜로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은 거의 한 문제 반 정도는 하고요. 기본적인 어떤 문제를 봤을 때 태도 같은 것도 같이 한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 게 되게 좀 실전적으로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생각보다 많이 좀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따라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좀 이제 쉬었다가 평균값 정리랑 모래 정리가 그 어려운 건 아닌데 시험에 나오면 보통 기니지로 나오고요. 그랬을 때 그것만 알아도 또 얘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접근이 되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리닉지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니까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